이번에는 김진욱 공수처장과 이성윤 예. 서울중앙지검장 간의 수상한 수사거래 얘기를 좀 해야겠어요. 예, 예. 그러니까 지난번에 김진욱 공수처장이 7일이죠. 7일. 이성윤 지검장을 공수처에서 만났잖아요. 사전에 뭐 조사를 한다. 수사도 아니고 조사를 한다는 핑계로. 그랬는데 그 당시에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또 하나는 그런데 이성윤이가 과천에 있는 공수처 그 출입 기록이 전혀 안 나오니까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만난 거냐. 그런 의문이 제기가 됐지 않습니까? 혹시 밖에서 만나고 마치 공수처 청사에서 만난 것처럼 한 거냐, 어디 밥집에서 만났느냐, 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그 만난 내용이 CCTV를 통해서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뭐 저기 처장 자기 관용차 가지고 모셔왔다면서? 그러니까 예? 공수처장이 에스코트를 해왔다는 거 아닙니까? 차 보내서. 근데 왜 그렇게 하죠? 피의자 아닙니까? 이성윤이라는 사람 조사하기 위해서 그랬다면서요. 그러면 그 피의자 아닙니까? 그렇죠? 네. 피의자를 조사하는데 야, 대한민국 정말 민주화됐어. 왜냐하면 그것도 이쪽 수사기관의 최고 책임자가 다른 사람들 말하자면 검찰 같은 검찰총장 지금 그 위세를 보면 검찰총장보다 훨씬 더 위세가 대단한 공수처장이 피의자 한 사람을 위해서 자기 관용차 내가지고 모셔다가 그다음에 말씀드리고 말씀을 나누고 그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그냥 만났던 그 고기록만 하고 내용은 전혀 당기도 않은 걸 보내주고 이게 했으니까 조서 같은 것도 없고 뭐 조사 보고서라고 했는데 참석자하고 시간만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서 내용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고 이래가지고 검찰 보고 가서 이 사람 이제 당신들이 다시 수사로 보냈는데 이 대한민국이 정말 민주화돼서 이랬습니까? 아니면 김진욱이란 그 공수처장이 도대체 이 정권이나 또 이성윤 이 사람이 이제 정권의 실세 중 한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사람에 대해서 무슨 뭐 주눅이 들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최고의 예우를 표함으로써 이 정권이 나를 공수처장 시켜준 데 대해서 은혜 갚음을 하는 겁니까? 왜 이렇게 자기 채통을 못 지키는지. 그러니까 이번에 황제 조사를 했단 말이에요. 에스코트까지 해서 모셔와가지고 그렇게 한 데는 뭐 말씀하신 대로 이성윤이 뒷배를 보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성윤이 뒷배가 누구라는 것은 천하가 다 아는 것이고 거기다가 지금 자기 검찰총장 후보 제1순위 아닙니까? 4.7 재보선만 끝나봐라. 바로 임명을 하겠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 전에 임명했다가는 선거에 영향을 줄 것 같으니까 지금 뭉개고 있는 거 아니에요. 시간을 끌면서. 그러니까 공수처장이라는 사람이 원래 공수처 뭐 출범할 때도 저희들이 상당히 예견을 했습니다만은 이 사람도 어떻게 보면 유선이에요. 처음에 공수처장 되고 뭐 기자들하고 할 때는 공수처의 수사 독립, 뭐 정치적 중립,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길래 저 사람이 그래도 학자 출신이고 판사 출신이니까 양식은 좀 있는 모양이구나. 그래서 국민들이 걱정했던 정도까지 그렇게까지 무자비한 일은 안 하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오히려 더 이 줏대도 없고 이 눈치 저 눈치 보면서 그러는 사람 같아요. 이런 사람이 어떻게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겠어요? 그러니까요. 답답한 게 이 공수처장에 대해서는 누구도 간섭을 못하게 돼 있어요. 대통령도 공수처 어떻게 돼가 그 내용도 파악을 못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임면도 뭐 대통령이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국회도 공수처에 대해서 공수처를 어떻게 한다든지 공수처를 뭐 통제할 수 있는 그런 그게 수단이 전혀 없어요. 지금 탄핵의 그런 절차도 여기는 없어요. 탄핵도 못해요. 못하죠. 정권도 그거 통제를 못하고 국회도 통제를 못하고 물론 사법부는 더 통제 못하죠. 이게 별종의 기관이니까 그렇게 됐으면 김진욱 씨가 지금 공수처장에 대해서 뭐가 겁이 납니까? 근데 이 사람이 가만 보면 상당히 정치적 마인드가 있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대깨문이라든지 뭐 친문 세력도 있잖아. 이 워낙 강력한 그런 결정력을 갖고 있으니까 저 사람들한테 나 씹히고 큰일 나다. 이런 잘못하면 쫓겨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모양이에요. 그걸 겁이 안 나면 어떻게 피해자를 말이지. 자기 차를 모셔다가 근데 뭐 조사했다. 무슨 조사를 했겠어. 한테 차 한잔 마시고. 아니 그러니까 이거 조사가 아니라 서로 무슨 거래를 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12일 날 이제 재이첩을 했지 않습니까? 7일 날 만나고 그러면서 수원지검에다가 보내면서 기소권은 우리가 갖겠다.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성윤이가 수원지검에서 출석 요구를 4번, 5번 해도 안 가면서 그 자꾸 공수처로 이첩을 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이첩을 했죠. 법에도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공수처는 지금 수사 능력이 없잖아요. 이제서 뽑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재이첩을 하는데 수원지검의 이정석 부장검사 아주 그냥 똘똘한 사람 같아요. 그래갖고 야무지게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넘길 경우 기소까지도 해볼 것 같으니까 공수처장한테 기소권은 여기서 갖고 수사는 저기서 하도록 해가지고 알아서 뭉개세요. 그렇게 얘기한 거 아닌가? 서로 그렇게 짜고. 아이디어를 줬나? 자기를 구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나를 봐주려면 이런 식으로 봐줘야 돼 이렇게 했어. 근데 세상에 말이죠. 그렇게 추측이 합리적으로 추측이 되잖아요. 당연하죠. 근데 어떻게 나누냐 말이에요. 수사 넘기면은 수사와 기소권을 같이 넘기고 가져올 때는 같이 가져오는 것이지. 본래 검찰 권한 안에 그러니까 뭐 검찰 수사 기소 분리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검찰 권한 안에 수사와 기소는 이게 뭐 분리가 안 된단 말이죠. 그건 무슨 얘기냐면 공수처에서 재이첩을 했다는 것은 그 자체를 전체를 이첩한 거지. 야 수사만 해도 그럼 검찰이 지금 경찰입니까? 그러니까. 예? 그 수사만 지금 경찰이 수사만 해가지고 기소는 검찰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볼 때는 검찰도 경찰 정도로 아는가 봐. 그러니까 수사만 해. 수사의 결과 나한테 보고해. 이겁니까? 그래서 이거는 김진욱 처장이 정말 잘못한 거지. 그러니까 저기 수원지검에서 웃기는 소리 하네. 이규원하고 그냥 기소해버리잖아요. 아니 이정석 부장검사도 황당 궤변이라 해갖고 A4 용지 8장짜리 법리를 아주 자세히 해갖고 2%에 올려놨잖아요. 검찰 내부 통신망에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게 그렇게 분리한다는 게. 그런데 이게 또 하나 요인이 어디 있냐면 얼마나 급급하게 이 공수처를 만들어 놨든지 우선 이거 만들어 통과시키는 거기만 하니까 이 법을 만들면서 법을 정교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거를 이 민주당이 너무 급하게 하는 바람에 그런 앞으로 두고 보면요 이제 이 시행 과정에서 여러 가지 모순이 나올 거예요. 이것뿐 아니라 지금 공수처에서 오늘 아침에 보도된 거 보면은 고위공직자 중에 특히 판검사 경우는 기소권을 공수처가 갖겠다. 수사는 다른 데서 하더라도 그렇게 딱 좀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본래 그 공수처법에 보면 판검사에 대해서는 수사권은 물론이고 기소권까지 다 갖는다 이래 돼 있거든. 다른 거는 수사만 자기들이 해가지고 기소는 검찰에 주는 거야. 그런데 이것은 수사 자체를 검찰에서 하세요. 그건 바꾼 말하면 기소도 거기서 하세요 이 말이지. 아니 자기들이 무슨 뭐 검찰을 지휘권을 갖고 있는 것 같이 이런 인식을 가지면 안 되죠. 다만 판검사의 경우는 기소권까지도 수사권은 물론이고 기소권까지도 공수처에 준다 이거였지. 그 기소권은 공수처의 고유 권한이라든지 뭐 이게 아니잖아요. 독점 권한이라든지.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문제지. 그 검찰은 여전히 수사권, 기소권을 갖는데 이첩을 했다는 것은 거기서 알아서 하세요 이 말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번에 말씀하신 대로 차기근 법무부 출입국 본부장하고 이규영 검사 이 사람이 지금 불법 출금 사건을 일으킨 사람 아닙니까? 청와대 이광철이하고 짰는지 어쨌는지 서로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바로 불구속 기소를 해버렸어요.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공수처를 검찰에서 무시해버린 거죠. 그 무시했죠. 벌써부터 이 공수처가 저런 짓을 하고 있으니까
서울중앙지검장을 에스코트해서 모셔와서 황제 조사해서 보내고 그러니까 저건 수사기관도 아니구나. 검찰에서 볼 때는 이제 깔아뭉갠 거예요. 그 청와대 무슨 출장소 정도 역할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 지금 예. 보면 그러니까 뭐 청와대 출장소 정도는 괜찮아. 법무부 출장소 역할을 하려고 지금 저러고 있어요. 그러고 있죠. 예, 그러고 있으니까 검찰에서 볼 때는 신뢰할 수 없는 상대지. 그래서 자기들이 뭐라 하건 좋다. 당신들 뭐라 하건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한다. 우리가 수사권을 가졌으니까 우리한테 수사권을 줬으니까 우리는 수사해서 기소하는 거야. 이건데 이 정권 측이 자꾸 이런 식으로 무리를 저지르면 요게 야금 왜냐하면 정권에 대해서 사실은 민심을 잃는 그 과정이 가만 보면 가랑비에 옷 젖듯이 하거든. 어느 날 보면요. 처음에는 요 정도는 우리가 이런 짓 해도 민심은 우리 편일 거야. 내가 80%나 지지를 받았는데 또 조금 있다가 뭐 한 60% 해도 그래도 돼. 뭐 이런 나가다 보면 어느 날 회복 불가능한 상황이 온다고. 지금이 그런 식이에요. 아니 공수처 경우는 뭐 정권이 어쩌고 저쩌고를 떠나서 김진우 공수처장이 알아서 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건 알아서 끼는 거예요. 그렇겠죠. 예. 누가 보더라도 와야지. 네. 이렇게 될 경우 검찰은 검찰대로 필요할 경우 자기들도 수사 기소권을 다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러니까 검찰과 공수처가 앞으로 갈등이 상당히 빚어질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공수처가 고위공직자에 대해서 그다음에 판검사에 대해서는 수사권을 갖고 특히 판검사에 대한 기소권을 갖는다 이렇게 해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를 따로 떼놨잖아요. 네. 떼놨는데 이 자기들이 그것이 만약에 자기들이 법상으로 재이첩했다면 그건 검찰이 그 권한을 행사하라는 거고. 네? 그런데 이 사실은 공수처 같은 데는 기소권을 주는 게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기소권 그렇게 주는 예가 없어요. 중국의 그 무슨 감찰위원회가 거기도 헌법기관이에요. 그런데도 거기는 수사권이 있지만 기소권은 안 줘요. 기소권은 검찰을 기소기관으로 만들겠다면서 왜 특별히 요 두 개만 빼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자꾸 모순이 이어지는 이런 것은 애초에 정권 측의 과욕에서부터 비롯됐다. 이렇게 봐야죠. 일단 재보선이 끝나고 나면은 뭐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뿐만 아니라 지금 김학의 사건 자체도 청와대가 기획사정을 했다는 그런 의구심을 갖고 검찰이 지금 수사를 하고 벌이고 있잖아요. 당시 번영성 사건, 권력층 또 뭐 이런 것과 연계된 사건이 나니까 김학의 사건을 끌어내가지고 물타기를 했다는 그런 의구심을 받고 있는데 지금 이성유인은 여기저기 여러 군데 걸려 있고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계속 출석 요구를 해도 안 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자기 다시 공수처로 재이첩한 것을 또 재이첩을 하는 얘기 아닙니까? 아주 피의자가 멋대로 자기가 이제 수사 받을 때도 정하고 또 뭐 어디 기소 오는 것도 내가 알아서 정할 테니까 그렇게 알아 뭐 이런 정도 아닙니까? 그래서 재보선 이후 이성유이도 이 수원지검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불구속 기소로 갈 것 같아요. 뭐 대면 조사 포기하고 뭐 지금까지 조사 내용으로 봐서도 충분하다는 거거든요. 기소 오는데 무리가 없다고 보면은 불구속 기소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성윤이는 검찰총장 하기는 어렵지요. 피의자가 검찰총장은 못 하지 않습니까? 뭐 이 정권이 못할 일이 없죠. 하긴 뭐 법무장관도 하고 있습니다만. 국회의원도 하고 법무장관도 하고 할 거 다 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성윤이가 자기가 검사 아닙니까? 네. 예? 검사면 100이면 100 다 내 사건은 검찰에서 맡아주기를 바라지. 전혀 알지도 못하는 새로 만들어진 공수처 거기다 그렇죠. 왜 내 사건 자꾸 갖고 가라 그럽니까? 그러니까 찔린 데가 있다는 거지. 예? 이런 식으로 해놓고 참 이게 보면 이 정권의 이것도요 사법적인 문제조차도 도덕적 정직성의 도덕성이 이렇게 아예 이거는 외면해버린 거예요. 나 도덕성 필요 없어. 난 정직성 필요 없어. 뭐 합리성 필요 없어. 내 마음대로 하는 거야. 이래서 그런데 문제는 김학의 사건도 대통령이 직접 지시하고 했잖아요. 근데 이것도 나중에 되면 정권 끝나고 나면 이건 책임져야지. 밝혀야지. 우선 대통령이 무리한 주문을 했는지 지시를 이성윤이가 무리한 짓을 했는지 그게 어디든지 다니면서 불렀는데 뭐 저 방화수 역할을 했는지 예?
아니면 무슨 뭐 저 거기서 브로커 역할을 했는지 가만 보면 그래요. 정권 브로커 비슷하게 막 검찰 안에서 그 사람이 오만 대 다 건드려 놨거든. 지금 윤중천 보고서라는 게 아주 녹취록까지 다 나왔지 않습니까? 이규현이가 대검 과거사 진상위원회에서 만드는 거. 그게 허위로 만들어졌다는 게 다 나온 거 아니에요. 윤곽근 전 대구 고검장 뭐 윤중천이고 골프를 쳤느냐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게 드러났고 거기에 윤석열 총장이 무슨 그 별장에 갔다는 얘기까지도 흘려가지고 한겨레에서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나중에 개망신을 당했잖아요. 사과하고 정정 기사까지 다 냈죠. 그 조영남 씨 있잖아요. 가수 조영남 씨. 하나 화투 어른들이 화투 만지지 말라 했는데 화투 만져도 망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이 칼 있잖아요. 검찰을 칼이라고 그러잖아요. 칼을 가지고 장난을 너무 친데 이 칼이라는 게 칼 그 안에 인격이 있는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 칼은 말이죠. 오만 대 다 해치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자기들도 이 칼을 너무 그거 가지고 장난치다 보니까 자기들도 지금 당하는 그런 상황이 온 거예요. 그래서 역대 정권이 다 그렇지만 이 문재인 정권 칼 가지고 너무 장난이 너무 오래 했다. 그러면 앞으로 이 칼 때문에 여러 가지 정권 측 이 실세들도 그 난처한 입장에 처할 경우가 있을 거다. 이건 뭐 국민들 보면 누구나 보면 눈에 뻔한 거 아니에요. 네, 시청자 여러분, 이 공수처 출범 전부터도 많은 국민들이 걱정을 했습니다만 지금 돌아가는 것을 보면은 정말 이런 기관을 왜 만들었나? 권력자들, 그런 비리자들, 피의자들을 숨겨주는 기관으로 공수처가 전락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공수처장이라는 사람이 자기 차를 보내서 이른바 실세 친문 지검장 이성윤을 모셔와서 극진하게 대우하면서 황제 조사를 벌였다는 것 아닙니까? 이런 공수처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국민들 세금만 갉아먹는 그런 공수처 하루속히 없애버려야 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